삼성이 물론 이래서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뭘 대체하기 위해서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태양광 에너지로 태양 전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게 지금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고 원전이 모두 없어지기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2080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기술 발전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2017년의 입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우리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라는 게 지금 2080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등의 어떤 기술 발전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여의도 면적의 150배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최근 20년 동안 그 태양광 패널의 면적이 약 40%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태양광 패널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훨씬 더 적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사실 기술 발전 속도라는 게 가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현재 기술 속도에 맞춰서 계산해봤을 때 여의도 면적이 150배라는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이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은 물론 면적이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미래는 아직 어떻게 될 수 없는 거고 전력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다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모든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금전적 혹은 뭔가 추가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당연히 뭐 독일처럼 원가가 뭐 4배로 뛸지는 알 수 없지만 원가가 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따라잡지 않으면 결국 그 뒤에는 더더욱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 기술의 세계 제1위 기업이 우리나라의 한화 큐셀이고 또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배터리 사업도 삼성이나 뭐 LG에서 잘 알아주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른 서둘러서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른 따라잡아야 하지만 이와 반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1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기술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얼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1위인 원전 산업을 그냥 앞으로 탈원전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방향도 옳지만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물론 2080년까지 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기술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게 되는데 이는 원전 기술 1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따라잡자고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거 하자면은 현재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UAE 국가의 원전 수출 한기당 19조 원 이상의 매월 획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영국에서 계획 중인 무어사이드 원자력 발전 사업이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 일단 혹시 우리나라의 수출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이 0원이거든요. 기술력이 1위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원전 기술이 우리가 1위인데 굳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따라가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도 세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에 찬성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력을 만약에 100% 또는 80% 정말 충분히 수급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도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만약에 원전을 포기하는 지금 당장 포기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그와 속도에 맞게 발전이 안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원전 재생 에너지가 세계 또 탈원전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고 싶은데요. 36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21기를 더 건설 중이고 30기를 추진 중이며 인도 정부는 10기의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승인하였고 영국은 13기 원전 건설도 계획 중이에요. 일본은 2030년 원자력 전력을 20% 확보를 위해서 원전 재가동을 다시 또 추진 중입니다. 탈핵을 선언한 4개국 중 원전 수의 합은 26기로 전 세계 가동 중인 499기의 5.8%에 불과하는데 과연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 일본의 원전 재가동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제 원전 사고가 있은 뒤로 원전을 전부 다 가동을 중지한 이후에 원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 때문에 가동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많이 짓는다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뭐 몇 기를 더 짓고 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을 제가 알기로는 약 6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들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에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직 원전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여기도 짓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셨습니다.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나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은 선진국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배부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죠. 그러나 중동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싶은 국가들, 혹은 나중에 북한도 우리나라와 통일이 된다면 일단 필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들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기술을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저희가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전하고 경제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 안전이라는 건 결국 설비를 얼마나 견고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과연 개도국에서 본인들 수준에 맞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그 방사능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우리가 제공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돈을 받을 만큼을 그쪽에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그 이번에 영국이었나? 그 이번에 원전을 신고리 5, 6호기에 쓰는 그 모델을 그대로 영국에서 기술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안전성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EU 무슨 모델을 새로 유럽용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얼마나 안전하냐는 결국 돈 그리고 시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에 직결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개도국에 안전하지 않은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안정성 문제가 영국에서 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진행하는 국가의 원전 설비를 믿지 못하게 했어서 더욱 안정성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은 말하신 게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국제적인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고.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한전에서 2012년에 신고리 지금 모델인 APR 1400을 핀란드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 경락 건물이 적합하지 않고 핵 연료가 녹아내린 사고가 났을 때 냉각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정이 나서 이를 철회했고 EU APR을 새로 만들어서
경납 건물을 이중으로 만들고 포어 캐처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신고리 569엔 이런 설비가 없이 APR이 1400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탈원전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안정성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빼놓을 수 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10분을 다 끝났습니다.